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지수입니다. 5, 6월 강의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거리 나가보시면 꽃들이 만개하죠. 이 꽃들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 6월 강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 적용해야 되는데 7, 8월에 본격적인 모의고사에 앞서서 그동안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문제를 파악하면서 사례를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5, 6월 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모의고사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5, 6월 강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그동안 공부하셨던 이제 핵심 개념을 각종 사례에 적용시켜 보면서 적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5, 6월 강의는 두 가지 1호반과 월화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1호반과 월화반은 이 시간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동일한데 월요일에 월화에 하느냐 아니면 일요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주요 교재는 객관식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핵심을 모아놓은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부교재로 기본서를 참고를 하는데 참고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강의 특징은 주요 출제 경향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객관식과 논술형 기출문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모범 답안의 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번 글을 쓰면서 첨삭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암기 테스트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직강 경우에 이제 한해서 팀별로 제가 팀을 조직해드리고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다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상대방을 알기 위한 과정이 5, 6월 강의다라고 볼 수 있죠. 기출문제를 잘 확인해보고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그 다음 단계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포인트 첫 번째, 영역별로 중요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별표 하나에서부터 별표 3개까지 상중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별표를 토대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쓸 수 없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로 논리적으로 풀어 쓰면 매우 훌륭한 답안이 되는데 그러자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둘 필요가 있는데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죠. 객관식 기출문제와 그리고 논술형 문제를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약간 변형하거나 또 새롭게 만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사례 문제를 제시하고 사례 문제 적용해보면서 논술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논술의 능력을 함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역별 중요도 체크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 파트인데 우리가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시켜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유형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세 번째 그 내용 조직의 원리는 한번 출제가 됐었죠. 통합성의 원리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비중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 원리라든지 목표 설정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개발 모형에서는 타일러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별표 3개까지 격상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서 2개 정도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스킬백 모형이라든지 위긴스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이죠. 위긴스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은 출제가 됐지만 또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문제는 한번 출제되면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또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백워드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과정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 철학자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면 수업을 설계하거나 교육과정 설계할 때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장 수업의 적용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자들도 중요하시 여기고 있고 교육 과정 학자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서 들어가더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별표 3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크의 자연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20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올해 당장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하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워크의 자연주의 모형을 초반에는 제가 좀 중요성을 조금 덜 했다가 모의고사에서 별표 3개로 격상시킨 모형이고 매우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모의고사에도 직접 다뤄서 실제로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제가 학계 동향을 쭉 꾸준히 살펴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하기 때문에 경향에 따라서 조금 별표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정도 이제 별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해 모형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 백워더라든지 스킬백 모형뿐만 아니라 이해 모형에서는 아이즈라든지 파이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정도로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교육과정 유형으로 가보시면 통합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통합의 방식, 이 3가지 방식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체킹해 가면서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키워드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위긴스와 맥타의 백워드 설계 모형이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방향 설계죠. 백워드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또는 이제 수업 활동 계획의 순서로 진행되는 모형이고 이렇게 목표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빅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평가 계획을 앞서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 이해력을 강조하는 모형이다라는 기본적인 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일러와 브루노의 이론적인 틀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구성 절차는 이제 바수학이죠.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이게 특징은 이제 한번 출제가 됐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핵심만 간단하게 체킹하는 거죠. 장단점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이제 특징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또 출제된다면 깊은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설정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해 6가지 측면을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평가 계획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계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별표 3개짜리는 전체적으로 쫙 알아둘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 케이스 스터디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25번 문항에 이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에서 수평적 내용 조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통합성과 스코프인데 이 객관식에서는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와 수직적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논술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합성 개념이 뭔지, 스코프의 개념이 뭔지 이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이제 4번에 이 환경을 주제로 해서 과학 교과 내용과 기술, 가정 교과 내용을 서로 긴밀히 연결해서 관련지어서 조직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 뭔가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서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교육과정 구성 절차 중에서 내용 조직의 원리를 기술한 것으로 관계 깊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관련 지어 구성한다 라고 있죠. 따라서 통합성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알아두면 통합성은 핵심 키워드가 관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통합성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기출 논술형으로도 출제가 됐죠. 키워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백워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백워드 설계 방식은 이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계획하고 수업활동 계획 순으로 설계한다라는 것. 간단한 기본적인 키워드 말아도 쉽게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그다음 평가 계획을 목표 설정 이제 바라는 결과에 확인도 하고 평가 계획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수업 활동 계획을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이다. 이게 이제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정식 명칭이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조금 더 이제 깊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0학년도 초등에서는 이제 간단한 개괄 정도로 해서 물어봤죠. 12년 중등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6가지 이해 측면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백워드 설계 과목이 또 출제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깊이 있는 수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우 중요한 설계 모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앞에 했던 그 객관식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케이스 스터디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이 중요한 핵심 쟁점들을 케이스 사례로 제시한 건데 이제 기출 문제, 객관식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하거나 또는 제가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사례형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나오면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객관식 기출 경향을 잘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례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사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김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김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3가지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서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김 교사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김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인지, 개발 모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특징을 3가지 하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진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자면 이제 먼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현실이나 상황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학교 상황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럴 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SBCD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외적, 내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 분석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 더 들어가 보시면 이 상황 분석에 기초해서 목표를 진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킬백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목표 진술에 앞서서 반드시 상황을 먼저 분석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킬백의 SBCD 모형을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시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답안을 쓸 때 김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그랬으니까 김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뭔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 3가지 이렇게 서술해 나가야 되겠죠.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이것이 뭔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주요 논점인 특징 세 가지를 첫째, 특징 세 가지를 이제 진술하게 됐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례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교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시면 김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를 설명하고 이해의 6가지 측면 중에서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제 쭉 사례를 읽어보시면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과정상의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어떤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취해야 할 목표가 교육과정상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김 교사는 교육 목적과 또는 목표와 그 평가 요소를 설계 처음 단계에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표와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 성취 기준과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영속적 이해를 고려한다. 자, 영속적 이해, 국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 목표와 평가를 먼저 앞세운다. 벌써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자, 첫 번째 묻는 말에 답변해드리니까 김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김 교사 고민하고 있는 개발 모형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단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6가지 측면이니까 이해 6가지 측면 중 3가지를 설명하라.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김 교사가 교육까지 개발한 백워드 설계 모형이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가 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김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뭔지 첫 번째 단계죠. 바라는 결과 확인 단계다. 이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간단히 언급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 이해 6가지 측면 중에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를 설명하면 첫째, 둘째 어떻고 셋째 어떻고 6개 중에서 3가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례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고 동시에 논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각을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5, 6월 강의의 주된 특징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탁월한 만점 디딤돌이라고 하는데 5, 6월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의 목표 달성을 하나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는 자신의 실력을 좀 더 정교화시켜 나가고 이제 출발인 사람들은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익혀 나가는 것도 이제 하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점을 맞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만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한 번 정도 수석에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강의를 쭉 들었던 분들은 이제까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매년 수석 합격자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석 합격자 한 3분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3분 정도 나왔고 차석 그다음에 차사석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받고 있습니다. 한 18에서 20점 정도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적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객관식과 사례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좀 더 자신의 지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해 나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사례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적용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5, 6월 강의는 바로 정교화시키면서 적용하는 종합 적용반이다라고 한마디로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죠. 이제 그야말로 문제를 풀고 전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문제 적용해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스킬 연습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이제 종합 적용반이고 그래서 기본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오류월 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평소 사례 적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오류월 강의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 직접 적용해 보면서 사례에 대한 적용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나 지향하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석 말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싸우고 이길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싸우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죠. 먼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고 합격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월요일 강의 안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